그래서 뭐 죽었다 살아난다는 얘기 있고 요 해숙 보면 해숙도 날라댕겨요 이게. 해숙도 구름을 타고 다니고 왜 구름 타고 다니는지 잘 모르겠어. 이 이유가 뭐냐면 옷만 젖어요. 구름을 탄다는 게 요즘 생각하면 그냥 옷만 젖어. 개 냄새 난다니까 몸에. 그냥 나를 수 있으면 그냥 날러. 자꾸 구름 타지 말고. 너 되게 찝찝해진다. 나중에 구름에다가 제습기 설치해야 돼. 그래갖고 이 양반도 그 다음에 죽은 뒤에 다시 죽어서 장사 지냈다가 또 살아나고 이런 얘기. 달마대사랑 비슷한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위진남북조 시대 시해선이 유행하면서 시해선법이라는 죽어서 신선이 된다라고 하는 다시 부활해서 기독교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꼭 부활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정당하면 다시 나오면 되잖아. 만나면 되잖아. 안 만나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잘 안 만나. 살아났대. 안 만나. 희한하지. 그냥 만나면 되잖아. 전에처럼 살아나기 전처럼 계속 사람을 만나면 되잖아. 안 만나. 그리고 사라져. 대부분. 스토리가 똑같아. 이게 신선전이나 열선전이나 이런 데 보면요. 한타스로 나와. 한타스가 뭐예요? 다 그렇게 나와. 그래서 중국에서 유행했던 게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 명랑스님 같은 경우는 또 그거 합니다. 저 포탈이 있어.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이거 있는데 이 해공도 아마 있을 거예요. 해공도 있을 거예요. 이게 우물에 들어가서 더우면 우물에 들어가서 옛날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물에 들어가서 한철 있다가 나오는 거야. 그런 식 스토리들이 신선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해봐. 그게 좋아? 우물이라는 게 뭐냐면 물속에 들어가서 잠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더우니까. 근데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살아? 그리고 나올 때는 보통 또 몸에 안 젖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통한 거지. 그리고 이 명랑스님 같은 경우 모든 우물을 통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중국도 우물로 그냥 씩 하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스토리들이 너무 많아. 근데 이게 불교가 만든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위진남북조 시대 때 그때 신도가 그런 것들이 막 움직이거든요. 도교, 신도교 이런 것들이 그때 대부분 나오는 구라예요. 그리고 천태 스님이 그 영향을 받아요.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 천태 그 마하지관이나 이런 데 보면 쓸데없는 얘기 겁나 많다고 요즘으로 말하면 완전 낚였네 싶은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걸 또 원효가 보고 또 낚인 놈 걸 또 낚였지. 보고 있으면 깝깝하지. 그런데 그걸 전혀 그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 한국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보면 이런 신기한 걸 어떻게 알았대 이런다고. 웃기기도 않지. 그 도장 한번 봐봐라. 도장. 도교의 이런 대장경 같은 게 완전 또라이 같은 정신병 있을 것 같은 그런 얘기들로 이 벽을 메꿔요. 벽을. 그러면 왜 불교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느냐? 그 당시에 많이 했느냐? 중국에도 겁나 있었을 거예요. 달마 얘기만 있는 게 아니고 겁나 있었을 거야. 이유가 뭐냐? 걔네들이 그렇게 구라를 치고 오니까 우리는 점잖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구라를 맞불을 쳐서 왜냐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 들으면 혹하거든. 저도 누가 그러더라고. 뭐 아무개 큰 스님이 뭐 신통이 있어서 사람 마음을 알아본대. 내가 그 스님을 여러 번 만났는데 알아보긴 개뿔이 뭘 알아봐. 모르던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나 판단을 잘 못하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 쪽이 불사가 잘 돼. 우리 같은 사람은 잘 안 돼. 우리는 그런 걸 얘기를 안 하니까. 근데 이런 데 다 사람들이 많이 혹하거든요. 이렇게 혹하거든. 그러니까 그쪽으로 딸려가니까 도교에서 저런 신도교나 이런 데서 그런 그 구겸지 사건도 그렇고 다 비슷해요. 딸려가니까. 그러니까 중국 스님들이 나는 그거보다 더 대단해라고 구라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유형이 우리나라에서도 오는 거고 정상적인 귀족적인 부분들이라면 사실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 신분을 가지고 사회적 지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면 이런 구라는 안 칩니다.
그런데 이제 비주류가 한 방에 어필하려면 이런 구라가 좋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스님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뭐 학교도 다니고 공부를 쭉 꾸준히 이렇게 잘 해갖고 모양이 갖춰진 스님은 자기를 굳이 저런 걸로 어필할 필요가 없어. 근데 뭘 천도제를 하면 뭐가 뭐 그 사람이 빠이빠이 하면서 나 잘 간다 이렇게 하면서 간다더라 뭐 이런 절들도 있어. 그 사람한테만 하면 그렇대. 몇 년 지나서 또 해봐라. 그러면 그 얘기 또 한다. 그때 갔는데 까먹고 또 하면 또 갔다 손도 하고 이렇게 한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데 속나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런데 홀망해서 잘 속아요. 잘 속아. 그래서 의상계는 이게 자장계가 상대적으로 적고 이게 제일 많습니다. 이쪽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어떻게 보면 리더가 원효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원효는 지금까지도 굉장히 신비적인 색깔도 많이 드러나 있죠. 그리고 자장도 굉장히 신비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 세대 넘어서 이제 의상 같은 경우는 깔끔하게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의상에게도 신의성이 있어요. 신의성이 나와요. 뭐 낙산사 얘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중국 유학 갈 때 지상사 얘기도 그렇고 거기 가면 뭐 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상대적으로는 이 의상계가 좀 깔끔해. 그런데 의상도 이쪽에 이런 사람들이 워낙 있으니까 이 제자들도 하긴 해야겠는가 봐. 그러니까 지통 스님 같은 사람이 그거잖아. 지통 맞을 거야. 내가 기억이 뭐 오락가락 하는데 맞을 거야. 저게 부석사에 등거주로 팔을 산 너머에서 팔 이렇게 늘린다는 가제트 팔 이렇게. 그러니까 부산에 절이 있는데 우리 선생님 절이 부산에 있어. 근데 내가 거기 등 꺼주고 켜주려고 팔을 부산으로 늘려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 짓을 뭐하러 하냐. 그냥 생각해보면 그걸 뭐하러 해. 그냥 거기서 하면 낫지. 이 팔이 이렇게 가면 얼마나 혐오스럽겠어. 그런 생각은 또 안 해. 그 다음에 요 표운 스님, 요 의상대사 제자 중에 한 표운 스님, 그 표운이 하늘 왔다 갔다 했다는 또 그 사람 아니오. 그러니까 이쪽에도 있긴 있어. 근데 이쪽은 이런 잡인들보다는 훨씬 적어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잡과들이 하여간 많아.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뭐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저를 예를 드는 게 아니고, 뭐 무에타이를 굉장히 잘해. 예, 무에타이 전설 그 누구야? 뿌야까오 같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그게 굉장히 무에타이의 전설이라고 할 정도로 진짜 대단한 그 격투가거든요. 지금 사람이에요, 지금 사람. 이 뿌야까오 같은 경우는 경기하는 걸 보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전성기 때 진짜 잘해. 그런데 이런 사람한테는 그런 전설이 없어. 뭐냐면, 뭐 양아치 30명과 1대 30으로 싸웠는데 이겼어요. 뭐 이게 없어. 근데 김두한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런 게 겁나 많아. 왠지 알아? 그걸로 어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경기에서 어필하는 건 없고, 그 얘기 아세요? 하야시가 제대로 된 사람이냐? 그런 놈이 있긴 있었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그 김두한 얘기도 대부분 구라라는 거예요. 구마적, 신마적 뭐 이런 것도 그 당시 그냥 나이 먹어서 은퇴하고 있어. 그게 동네 양아치 정도 수준밖에 안 된대. 그리고 그 나이 먹어서 그냥 가고 있는 거를 김도환이 그냥 자기가 싸워서 이긴 것처럼 다 그렇게 얘기하고 댕겼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과들의 특징은 그런 얘기들이 많아. 그래서 내가 언제는 뭐 16대 1로 이겼어요. 뭐 어쩌고. 아니 그렇게 이길 거면 이종 격투기에 나가. 그러면 네가 100억도 번다. 맨날 동네에서 자꾸 이겼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진짜 선수들은 사실은 그렇게 싸울 일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절제한다고요. 네, 자기를 절제한다고. 그래서 주류 쪽에는 나중에 이제 의상 이쪽이 주류였다가 이쪽으로 이쪽이 주류가 되잖아. 그래서 이쪽은 상대적으로 깨끗한 거예요. 이 두 쪽은. 그리고 제가 전에 얘기했었지만 이 의상이
자장을 대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장계는 무너졌지만, 자장계는 김유신, 김준추에 의해서 무너졌지만, 이분들은 그 당시에 통일이라고 하는 더 큰 문제가 있어서 종교계를 다 정리를 못했어. 그래서 자장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황룡사를 장악하고 있었고, 그 황룡사를 장악하고 있었던 수도권이 경기 쪽이라고 하는 쪽을, 그러니까 울산, 양산, 그 다음에 경주 쪽은 자장계가 계속 장악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장만 날아간 거예요. 자장만 날아간 거야. 그렇게 해서 장악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명랑이 문무왕 때 이게 부활한다고요. 문무왕 때 부활한다고. 그리고 의상은 그걸 제대로 장악을 못했기 때문에 황룡사로 못 들어가고 저 영주 부석사 저 총 꼴짜기까지 들어간다고. 그런데 신라가 이제 통일기가 조금 더 안정이 되고 좀씩 이렇게 가면 이거는 사상적인 거고, 여기는 게으리는 사상적인 게 아니거든요. 사상적인 내용이 적거든. 그렇다 보니까 이쪽이 이제 압도적으로 이겨가면서 마치 승리한 것처럼, 처음부터 승리한 것처럼 돼 있지만 그건 아니다. 그래서 주류는 계속 이쪽이었고, 그 다음에 이쪽이 나중에 신라 하대 쪽으로 갈수록 이겨가는 거고, 중대에서 하대 쪽으로 넘어가면 이쪽이 이겨가는 거고, 이쪽은 계속 그냥 약간 양아치 같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혼란기가 끝나면, 이게 사회가 안정이 되면 이쪽은 사라집니다. 이런 쪽 계열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혼란할수록 조선이 예를 들어서 뭐 세종, 성종 이런 때 동학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안정적이면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회가 안정되고 어느 정도 이상 발전하고 합리성이라는 게 통하면 그런 이상한 거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시대적 산물이라더라 라는 정도 이해를 하시고, 사실은 이 얘기를 또 해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갖고 온 건데, 대안이 이거를 치는데, 이거 말고 사실은 이게 금강저라고 하는 거고, 이게 원래 이거는 동발이라고 하는 거, 동발 좌종, 앉아서 친다 그래서 좌종이라고도 하고, 요즘은 싱볼 뭐 이렇게 해서 명상한다고 뭐 저거, 야 이게 종 친다고 명상이 되냐? 이런 종소리 듣고 명상한다는 자체가 너무 슬픈 거 아니에요? 차라리 프로포즈를 맞아. 그 정도 정신력이면 그냥 프로포즈를 맞아. 야 미국 가면 대마 합법이라더라. 이런 거 두드리고 있지 말고, 야 이런 거 두드려서 이게 뭔 대단한 사람을 바꿔준다고. 그리고 이런 거 두드려서 잘 됐으면 티벳이나 네팔이 대박 났겠지. 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지는 이해를 못 하겠네. 걔네 맨날 두드리고 있는데 안 되잖아. 안 되잖아. 그래서 이게 생각해 볼 되게 재미있는 건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원래 불교 의식구로서 대표적인 거는 이 금강저하고 이 금강령, 금강저 같이 생긴 요령이라 해서 금강령이라 그래요. 위에는 금강저, 밑에는 요령, 이렇게 해서 합쳐서. 그래서 이런 얘기들도 이건 이제 목어, 이게 중국 목탁입니다. 그래서 약간 다른 개념들인데 오늘은 시간이 됐으니까 그만하고, 다음에 제가 이런 얘기를 또 여기 또 진기한 스토리가 있어요. 이게 진기한 스토리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거 잠깐만 보여주면, 이게 또 쓸데없는 거는 또 이것도 했었잖아 그때. 내가 하면서도 웃긴다 이거. 이런 거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사실은. 그냥 공명현상이야. 아무 대단할 게 없어. 근데 이런 거 하면서 명상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보면 저게 약간 지정신인가 싶긴 한데, 아무튼 뭐 재밌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 제가 다음에 요 금강저도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거든요. 이게 벼락들 보여?
옛날에 저 삼국지사에 보면 진평왕 천사옥대에 하늘에서 제석천이 하사한 옥대가 있는데 그 옥으로 된 허리띠 옥대가 있는데 그게 사실은 그 허리띠 하나하나 장식이 다 용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걸 물에다가 넣었더니 막 용이 승천을 하고 막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게 다 벼락이에요. 하나하나가 이게 번개같이. 그 나중에 다음 시간에 제가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